안녕하세요. 교육건축 대표 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영상이었나? 스타코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외장 마감 중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세라믹 사이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모은 다음에 저희가 시공한 것들 자료를 모은 다음에 영상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대량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세라믹 사이딩 시공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마 이제 예비 건축주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말도 좀 해볼까 싶어요. 자, 일단 세라믹 사이딩은 이제 가장 이제 큰 틀에서 시공하는 방법은 코너부터 이렇게 시공을 하고, 이렇게 코너 마감재가 따로 있습니다. 하고 벽 시공을 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요. 누구나 다 아는 걸 거고, 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걸 거니까 가장 이제 워밍업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 사이딩 시공 순서를 하기 전에 세라믹 사이딩이 외장 마감재로서 이제 많이 비싸니까 이제 스타코를 다른 벽 쪽에는, 이게 지금 앞쪽은 세라믹 사이딩이고 뒤쪽은 스타코인데, 그때는 코너를 쓰는 것보다는 제로 브리데를 쓰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라믹 사이딩의 두께하고 스타코의 두께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마감이 깔끔하게 안 나와서 제로 블리드를 쓰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또 다음 사진 넘겨보겠습니다. 이걸 스타터라 하는데, 여기 쭉 아래 놓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타터라고 하는데, 이 스타터를 놓고 이제 세라믹 사이딩 판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서 올립니다. 이따가 사진을 또 볼 테니까 그거는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보시면 이 구멍도 좀 뚫려 있고, 요 밑으로도 이렇게 틈이 좀 있습니다. 틈이 좀 있고, 요 옆으로 나중에 클립을 껴가지고 올리는데, 세라믹 사이딩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일단은 세라믹이라는 것은 자기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영구적이에요. 스타코는 이제 변색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바꿔야 되겠죠. 5년, 10년, 아니면 15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세라믹 사이딩은 정말 어떤 외부로부터 큰 충격이나 하자가 없으면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이 세라믹의 장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틈들로 해서 공기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라믹 사이딩은 목조, 특히 서양식 목조, 경량목 구조에 특화된 아주 잘 만들어진 마감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깔끔하고 좀 세련된 것도 있고, 그럼 더불어서 이처럼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어쨌든 요 스타터를 하고 나서 아까 코너를 대고 벽체를 세라믹 사이딩 벽체를 이렇게 올리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립이 있는데, 이렇게 맞춰 나가죠. 이렇게 툭툭툭 맞춰 나갑니다. 이게 좀 자세한 사진에서, 큰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비교적 자세한 사진에서 올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햇빛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좀 틈이 좀 더 보이는데, 실제로는 햇빛이 약간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약간 깨진 것들이 이게 보일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요걸 왜 표시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할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건축주님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 시공하는 사람들은 시공하고 나가면 끝이지만 결국에는 그 집에 사실 분들은 건축주님이죠. 그래서 요런 어떻게 보면 요렇게 약간씩 요게 이제 약간 여기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커 보이는데 이게 세라믹 사이딩 절단하는 톱이 따로 있습니다. 그 톱을 움직여서 자르는데 그렇게 자름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이렇게 깨짐 현상이 발생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세라믹 사이드는 이렇게 지금 여기 클립인데 클립은 좀 이따가 아마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근데 세라믹 사이딩을 이제 쭉 올리게 되면 여기 창문 부위 제가 스타코를 그 시공하면서도 그 스타코는 벽체에 붙는 거고요. 세라믹 사이딩도 지금 벽체에 붙는 거잖아요. 여기 클립을 통해서 걸어 나가면 요 틈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벽체를 이렇게 걸어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세라믹 사이딩이나 스타코는 외장 마감재구나 라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세라믹 사이딩이 올라가면서 수많은 창문과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창문이 보통 30평 기준으로 15개, 뭐 13개, 15개 정도 된다고 치면요. 세라믹 사이딩과 벽체가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건축주님들은 거의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는 부분에 틈이 생길 거고 그 틈에는 반드시 당연히 공기가, 바람이, 냉기가 아니면 뭐 온기가 서로 소통하겠죠. 그래서 이 만나는 부분의 기밀, 제가 이거 스타코 부분에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 기밀을 최대한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스타코에서 여러 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이것이 완비된 다음에 바깥에 이런 분리대를 놓은 다음에 여기서 딱 끼어 나가는 겁니다. 자, 시공 순서를 이제 아시겠죠? 스타터로 해가지고 뭐 코너 걸고 벽체 걸고 올라가면서 이 창문들은 이 분리대가 재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밀성이 완벽하게 유지해야 된다. 벌써 공정이 세라믹 사이딩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정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전화가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 이제 그 세라믹 사이딩은 시공하고 얼마가 들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세라믹 사이딩만 시공해서 가는 분들은 가고 나서는 끝나지만 다른 공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면 보고 또 나중에 이제 미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은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제가 왜 그 전화로서는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자, 클립을 걸고 올라가는데 옆에는 당연히 또 이게 분리대가 있어야 되겠죠. 이 분리대 사이로 보면 틈이 생겨요. 나중에 이걸 보면 이거를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실리콘을 다 칠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을 다 이렇게 요 틈이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아마 한 2, 300m는 될 거예요. 총 길이 자체가 이 실리콘만 칠하는 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밀성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기 전선 하나 빠지는데도 여기 지금 기밀 테이프를 붙여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기밀성을 유지를 합니다. 요 전선은 틈이 구멍이 작기 때문에 뭐 거기서 얼마나 그런데 이런 구멍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점도 건축주님들이 조금 저희들이 시공하는 방식이 뭐 건축주님들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러면 이게 저렇게 시공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공들은 다 해야죠.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사진들을 이게 보시면 뭐냐면 이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기밀, 여기도 기밀, 만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만나는 부분을요. 세라믹이 올라가면서 만나는 부분, 그 틈들을 다 어쨌든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에어컨, 예. 에어컨 자리에다가 이 타공을 정확하게 해서 예,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기 또 있죠. 5개. 그리고 이 안에도 당연히 저희가 예, 기밀을 했겠죠. 아까 그 기밀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다 기밀을 기밀 테이프나 뭐 실리콘 폼으로 다 기밀을 한 다음에 세라믹 사이딩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도 창문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밀을 한다는 것. 이거는 뭐 제가 하나, 둘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은 환풍기인데 여기도 기밀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조금 멀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밀을 좀 해놓은 것이 보이고요. 이렇게 다 기밀을 다 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도 마찬가지고요. 문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왕 집을 지을 때 철저하게 조금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 사진은 몇 개 좀 더 올려봤습니다. 자, 뭐 이렇게 지금 이 현장이 다 달라요. 여기는 가만히 있어봐 거제도고요. 여기는 좀 밀양이고요.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별로 혹시 우리 거제도님이 보시면 우리는 저렇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몇 개 좀 더 올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클립을 통해서 걸어 올라가게 되면 이게 길지 않습니까? 어떤 게 뭐 15m, 뭐 20m도 되는데 이 수평을 레이저로 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시공 방법, 시공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거기 그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보면 이제 기밀을 해놓고 여기다가도 다 실리콘 처리를 다 해야 되겠죠. 여기 보이시면 아직은 이제 작업이 우리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마감한 다음에 실리콘 처리를 여기다가도 다시 한번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기밀성을 유지하는 거는 이제 비가 흘러서 쏙쏙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건 실리콘 처리를. 그리고 실리콘도 일반 실리콘이 아닙니다. 여기 세라믹 사이딩 전용 실리콘이 따로 있습니다. 예. 고가거든요. 그 실리콘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실리콘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작업 넘어가 볼게요. 뭐 타공한 모습들도 보일 거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다음날 작업이 지금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비가 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목수들이 이렇게 물을 좀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날 이제 또 좀 올리면서 마감이 다 됐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어쨌든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수들이 참 이게 좀 저희 일꾼들이 저희가 저희 팀장과 팀원들 그 다음에 저희 관리자들이 세라믹 사이딩 시공할 때는 함께 해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할 때 세라믹 사이딩 업자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게 공정을 어디까지 마감을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렇게 했더니 자기네들은 세라믹 사이딩만 붙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작업들은 뭐 이런 실리콘 작업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타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작업을, 그러니까 실리콘 작업은 하지 않는다. 타공은 자기들이 최대한 맞춰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빠진다. 뭐 기타 등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 나머지 우리가 작업을 해야지 하면서 불렀는데, 처음에 보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다시 그냥 보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저희가 작업한 건데, 예를 들면 툭툭 이게 올리다가 이런 경사면이 나오면 틈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희들 내 여태까지 한 것만 하고 이거 다 빼버리고, 이게 지금 틈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 끝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부팀장이 세라믹 사이딩을 몇 년 동안 작업을 했대요. 그때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꼼꼼하게 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하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몇 년째 계속해서 세라믹 작업을 저희 관리자하고 저희 팀장, 그다음 목수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또 해야지만이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사면들을 사실은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급을 주고 그 안에 그걸 해결해야 되고, 뭔가 문제가 되면 자기가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 그런 작업들을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 거 받을 만큼은 다 받는데,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건축주님에게는 손해다. 그래서 첫 번째 공사 때는 저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 이후로는 왜 비용이 그렇게 드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결정은 건축주님이 하시지만, 저희들이 시공을 안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빠져야 되는 거죠. 외장을 완전히 저희들이 빠지고 건축주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아까 경사, 아까 기밀, 그 다음에 타공, 크기, 더 나아가서 제가 조금만 더 나가보면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시공하게 되었고, 직접 시공하니까 이런 선들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도급이 아니라 일당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3일 안에 도급은 끝난다 그러면 저희가 4일이 걸려도 그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관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잘 되고 집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된 게 보이실 겁니다. 사진으로도요. 이렇게 보시면 좀 확대해 볼게요. 요 면들이 깔끔하게, 그리고 나중에 여기는 이제 소핏이 들어가서 마감이 되겠죠. 깔끔하게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건축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문을 설치하고 기밀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 타일이나 이런 마감이라든지 또 골조라든지 저희 관리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시공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커팅을 이렇게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커팅을 좀 따로 좀 해야 되고, 또 직각면에는 또 그 이제 전용 또 커팅기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면 아까 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렇게 약간씩 이가 나가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이렇게 커팅을 하면 이가 나가서 나중에 건축주님이 고가로 이거를 뭐 짓게 되셨는데, 이게 지금 그걸 메꾸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요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약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색상이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종이 있고, 같은 회사에 그러니까 종류가 색상이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붓 같은 걸 해가지고 하나씩 찍어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세라믹 사이드는 단순히 붙여나가서 예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처럼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부터 기본으로 해서 만나는 모든 부분들을 다시 면밀히 잘라 나가서 틈을 최소화해야 되고, 실리콘을 다 칠해야 되고, 시공을 해야 되고, 더 나가서 그게 끝나고 나서 하나씩 요런 색상, 맞는 색상을 깨진 이빨에 맞춰서 다 찍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도 비싼데 인건비도 사실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저희가 그냥 대충 요거는 그 위아래 해가지고 40평 정도 되는 집인데, 그냥 하나 만나는 부분에서 해봤습니다. 그냥 이거는 보시라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인데 창문 다 들어가야 되고 위아래부터 다 내려가야 되죠. 그쵸? 이게 요거는 실리콘을 칠 때 저희 테이핑 처리하고 치는 건데 요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모든 부분을 다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록볼록하죠. 그럼 만나는 빈도 올록볼록하죠. 그 실리콘이 만약에 제대로 안 칠해지면 이 만나는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밀하게 실리콘을 쳐야 됩니다. 예. 그래 작업이 꽤 많이 걸린다는 거. 예. 이렇게 시공을 해야지만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뭐 세라믹 사이드를 가장 완벽하게 시공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죠. 뭐 겸양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시공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최대한 꼼꼼하게, 예, 하나하나 봐가면서 시공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건 아까 이 건물의 뒷면이었고요. 요거는요. 이거는 이제 앞면에 이제 실리콘 칠하고 나서 또 지금처럼 요거 하나하나 다 찍은 다음에 이제 아시바를 턴 거예요. 요것만 봐도 개수가 엄청나죠. 예, 뒷면보다 앞면이 훨씬 더 대개는 길고, 예, 양이 많습니다. 아마 앞면은 100 몇십 메타 이렇게 될 거예요. 메다수를 이렇게 재보면은 그만큼 그 세라믹 사이딩을 작업할 때는 뭐 또 여러 가지 공정도 있고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그에 따라서 관리자가 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로 인해서 집이 보이지 않지만 그 완성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집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좋은 집은 일단은 그 비용에 맞는 적당한 집이 1차적입니다. 예.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셔서 좋은 마감재를 쓴다 그러면 집에 뭐 기능이라든지 또 집이 그만큼 또 오래 가겠죠. 스타코하고 세라믹으로 시공했을 때하고 세라믹으로 시공했을 때하고 벽체의 이런 호흡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무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비용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까 그 디테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렇게 테이핑 칠하고 이제 실리콘을 이렇게 칠해 나갑니다. 요거 상당한 기술을 요해요. 테이핑 치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예, 정밀하게 계속, 예, 이게 전문적으로 실리콘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솔직히, 예, 저희 직원들이, 예, 이렇게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선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공된 거제도 이제 햇빛이 좋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완공된 사진까지 이렇게 네, 보여드리고, 뭐 요 정도면 세라믹 사이딩 시공과 또 거기에 들어간 뭐 유의점도 함께 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시공 과정을 가지고, 당연히 저희들 그러니까 저희 교육건축이 시공한 사진, 그 공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